차례입니다. 40페이지. 그런데 그 전편에 보면은 40페이지에 나왔던 거예요. 40페이지 하나, 둘, 세 번째 중간에는 모색, 용령, 혼탁, 고조, 무풍 사이 지내 빈요사 했는데 이제 쉬는 시간에 설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머리카락의 색깔이 노라려면 아주 노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쉽게 설명하려면 옥수수 수염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바사스하게 생긴 거예요. 원래 그렇게 타고나면 다 요절합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먼 집안에 그런 집안이 하나 있는데 이제 걔네들 어렸을 때부터 봐서 알죠. 그런데 한 40 사니까 다 죽더라고. 한 40 정도에 죽는 걸 봤습니다. 다 걔네들이. 그 형제가 갑자기 죽더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마치 옥수수염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하시해요. 마치 만지면 바석바석 소리가 날 것 같아. 어려서부터. 노라려면 아예 노래서 윤기가 있고 참 그래야 좋은 건데. 자, 그 말을 얘기한 거였어요. 자, 다시 41페이지로 돌아가서 두 번째 줄을 했죠. 눈썹이 맑고 깨끗하고 가늘고 길게 나갔다면 그 천성이 총명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약부조인홍 여기란 단위축자 성내 흉와냐. 그런데 약부는 이런 데서는 그런데 이 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조인홍 그 거칠고 농탁해. 수염이 너무 드문드문 나도 안 되지만 눈썹과 눈썹 사이에 어느 정도는 좀 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뭐라 그럴까요? 그냥 돼지털을 해놓고 묶어놓은 것처럼 말이지. 농탁해. 그리고 그냥 뿌연 거죠. 시커매가지고.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또 역이란 눈썹이 일정하게 바깥 방향으로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역으로 났어. 밖에서 안으로 막 찔러 들어오듯이 나고 막 이렇게 한 거죠. 난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 막 섞여가지고 아래 눈썹이 위로 올라가고 위 건 아래로 내려오고 막 좌우로 막 섞여서 난 거야. 방향으로. 방향이 일정치 않게.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단위축자. 그 눈썹이 너무 지나치게 짧아요. 조금만 있는 거죠. 그러면 성내 흉하냐? 그러면 그 천성이 흉하고 완이라는 건 완고하다 이 말이에요. 아주 고집스럽다. 이 사람이 고집스러우면 못 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미과 안자 북이 단 불복 안자 핍제 앞 안자 궁핍 앙자 기강 타기 이거는 견자로 고치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옛날에 다 필사본으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탁이 견자로 하세요. 견자 성호. 자, 여기까지 보죠. 그래서 미과안자 북이야. 무슨 말씀이냐면 눈이 있으면 이 눈썹이 길이가 눈을 지나서 가야 좋다 이 말이에요. 응? 눈을 지나서 가야. 그렇지 않고 이게 짧아. 이러면 이게 아주 흉한 겁니다. 응? 이게 할 수 있으면 지금 이렇게 나가야 돼.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 세장하다. 눈과 눈썹은 가늘고 길게 나갈수록 좋아요. 응? 이게 지금 흑판 유리에서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눈이 이쯤에 와서 이렇게 있고 말이지. 눈썹이 크게 나갔다면 이게 참 좋은 거다는 거죠. 짧으면 못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미과 안자 북이죠. 그 다음에 단불복 안자 핍제. 짧아서 불복. 복이라는 건 이게 지금 이게 뒤집힐 복자인데 눈을 다 감싸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예? 짧아가지고 이게 눈을 다 감싸질 못해. 예? 그러면은 핍제. 핍이라는 건 가난하단 말이죠. 재물이 가난하게 된다. 그 다음에 아반자 궁핍이에요. 이 궁핍이나 핍제나 뭐 사실 같은 얘기인데 아반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눈썹이 눈과 너무 가까워서. 그런 사람들은 눈이 이렇게 생겼지 다. 응? 근데 이 눈썹이 가까워서 이렇게 누른 듯해. 이렇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딱 붙어가지고. 눈과 눈썹 사이가 지나치게 가까워서 눈썹이 눈을 내리누른 듯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궁핍이에요. 이렇게 쓰는 핍이나 지금 이렇게 쓰는 핍이나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궁핍이라고 쓰는 거는. 응? 오늘날 우리가 궁핍하다는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앙자기강 타기의 견자 성호. 앙이라는 건 높이 들린 자죠. 응? 눈썹이 앙이라는 건 지금 눈에서 눈썹이 멀리 떨어졌다는 그런 앙자가 아니고 눈썹 끝이 위로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위로. 응? 그러면은 그 기가 그 사람이 강강해. 강직해요. 응? 그리고 여기 탁이라는 건 높을 탁자예요. 탁이 견자. 마찬가지로 이 눈썹이 눈에서 높이 뚝 떨어져서 올라갔어. 그 다음에 견이라는 건 눈썹이 여기서 견실한 거니까 끊어지지 않고 잘 이어져서 그 어떤 격을 갖추어서 잘 생긴 것들. 그러면은 성호, 그 성격이 호방이에요. 그 다음에 미수자 성나, 미두교자 빈박, 방형제. 자, 미수하자 성나. 이 눈썹 끝이 말이죠. 아래로 내려져서 팔자 눈썹처럼 내려온 거예요. 에? 눈썹이 눈이 이렇게 있고 눈썹이 이렇게 늘어졌다 이 말이에요. 아래로. 이렇게 늘어지면은 성격이 나약해요. 요 지금 신방변에 쓴 유자는 이게 나약할 나자예요. 아주 나약해. 그런 사람은 누구 말대로 뭐 당수가 100단이라도 뭐 한 사람이 이 새끼 너 죽어? 그러면 그냥 딱 꼼짝 못해. 결정적인 때 너 죽을래? 그러면 꼼짝 못한다고. 나약해서. 겁이 많아. 그 다음에 미두 교자 빈박. 미두라는 건 눈썹 머리가 교자 맞닿았어. 왜? 인당을 침범한 거지. 예? 인당을 침범했어요. 양미간을 침범한 듯해서 눈썹이 서로 맞닿은 듯한 것을 미두 교자라고 그래요. 그럼 빈박. 가난하고 박복해. 박이라는 건 열불박자인데 이게 박복하다 이 말이에요. 아주 박복해. 예? 그렇게 되면. 그리고 방형제. 그 형제에게 해로워요. 형제가 모두 해로우려니까 그렇게들 태어나는 거지요.
미역생자 불양 방처자. 미역생자. 눈썹에 털이 말이죠. 거꾸로 솟아왔어. 보면 다 이 눈썹에 있는 털이 밖을 향해서 뭐 이렇게 났든지, 예? 또는 이렇게 났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눈썹이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안쪽으로 나 있단 말이에요. 예? 안으로 뻗쳤어,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얼굴의 중앙으로. 이게 미역생자예요. 눈썹이 역으로 난 거죠. 그러면 불양, 양순하지가 않아. 좋지가 않아. 사람이. 그리고 방처자, 처자에게 해로워요. 그 다음에 미골능기자 흉악다체, 미중흑자자 초옹기이 견. 미골능기자, 이게 원래 미능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눈썹 밑에 있는 뼈를, 그게 미골이 있는 기자, 높이 솟았어. 너무 지나치게 톡 솟은 거예요. 쭉 이렇게 봐도,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멀리서 봐도 그냥 눈썹 뼈가 톡 튀어나와 있죠. 그 끝에 와서 눈썹이 붙어 있지. 그런 사람은 흉악다체야. 그 천성이 흉악해요. 그리고 다체, 그 건체에 많은 일마다 막히게 돼. 미중흑자자, 그 눈썹 가운데에 검은 사마귀가 있으면 총귀이현, 총명하고 귀할 뿐만 아니라 또한 현명하다. 미고 거 두중자라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요 지금 머리 두자도 이게 아닐 거예요, 아마. 예? 이게 아마 이렇게 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마라고는 액자로. 눈썹이 높아가지고 높이 붙어 있어서 이마 가운데 가서 붙어 있으면 대귀예요. 대귀.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에는 막 그런 사람들이, 인물들이 꽤 있었습니다. 또 과거에 대만 정부에서 행정원장을 지낸 모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잡지에도 언제 사진 한번 무슨 행사하는 걸 얼마 전에 실은 적이 있습니다만, 눈썹이 이마 가운데 가서 붙어 있어요. 옛날 중국 대륙에서 큰 장성이었고 대단했던 분이었는데, 그렇게 다른 거죠. 그러면 대귀하다. 그 다음에 미중생 백호자 다수. 그 눈썹 가운데 흰터럭이 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다수, 장수하게 된다, 이 말이죠. 수가 많아요. 장수하게 돼요. 그 다음에 미상 다직리자 부기, 미상 다횡리자 빈고. 지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눈썹 위에 직리라고 하는 건 주름이거든요. 그러면 눈썹 위에 주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쭈글쭈글한 주름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눈썹이 있으면 여기에 문리가 있으니까 뭐예요? 양쪽에 일각월각이 이렇게 솟아 있으면 위로 쭉 뼈가 세로로 솟아 있으면 이렇게 위로 주름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런 사람은 부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미상 다횡리자 빈고. 눈썹 위에 이쪽으로 쭈글쭈글한 주름이 많아. 왜? 뼈가 세로로 솟은 게 아니라 옆으로 솟아 있기 때문에 그 뼈의 옆을 타고 가는 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가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되어 있으면은 이게 빈천해요. 그런데 이마에 움푹 들어가지 않은 마치 아주 고운 실을 하나 싹 풀어놓은 듯이 그런 주름이 싹 세기가 있으면 이게 참 귀한 거죠. 아주 고운 주름.
주름도 보기에 따라서는 아주 곱지요. 그 다음에 미중유결자 다간사, 미박 여무자 다 교령. 여기까지 보죠. 눈썹 가운데 결함이 있어요. 눈썹이 나가다 중간에 뚝 끊어진 거죠. 눈썹이 끊어지고 하면 다 간사. 그 간사함이 많다. 그 다음에 미박 여무자. 눈썹이 너무 지나치게 엷어서 없는 듯해요. 마치 눈썹이 없는 것과 같아. 그렇다면 다 교령. 교라고 하는 건 이게 교활할 교자고 영이라는 건 아첨할 영자예요. 교활하고 아첨하길 잘해. 눈썹이 없는 사람 같으면. 그래서 보면 일부에서 평생 무슨 뭘 영업을 하고 지내면서 젊어서부터 늙어서까지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사는 사람 중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소위 평생을 영업사원으로 지내면서 그저 근근히 사는 거죠. 그러니 어때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아첨을 잘하겠어 남한테. 교활하게 아첨도 잘하고 뭐하고 그쪽에서 자기 뭐 떨어지면 똑 떨어져서 또 딴 데 가고 이 하잖아요. 에? 그런 사람들 눈썹을 보면은 전부 다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너무 엷어서 눈썹이 없는 것 같아 마치. 결활. 그래서 옛날 비결에 전해오는 책에 이르기를 미고 용수 위권 록후 미모 장수 고수 모의 미모 괄택 구관 이득 미교 불분 조세 귀분. 여기까지 보죠. 뭐. 그래서 비결에 이르기를 미고 눈썹이 높고 용이라고 하는 건 지금 소설용자예요. 눈썹 끝이 위로 약간 올라갔어야죠. 수라고 하는 건 빼어날 숫자니까 눈썹의 그 모양이나 털이나 이런 것들이 참 빼어나게 생겼다면 권위 후록. 권위가 있게 되고 위권이죠. 권위나 위권이나. 위세와 권세가 권력이 있게 되고 녹이 후하게 돼. 국가로부터 받는 거죠. 옛날에는. 그 다음에 미모장수. 눈썹 털이 길게 늘어지면 어떻습니까? 흔히 중국의 그 도사들 그림 보면 눈썹은 쫙 올라가가지고 끝 부분은 털이 길게 쭉 내려오잖아요. 그렇다면은 고수무의 아주 오래 살게 되는 것을 의심할 바가 없게 된다. 미모활택. 눈썹 털이 널찍하고 윤택하다면 구관이득. 그 관직을 구하는데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교불분이면 조색위분이야. 미교불분. 양쪽 눈썹이 붙었어. 미간에 와서 붙어 있어. 나눠지질 않고. 딱 가운데 들어와서 붙은 거예요. 딱 붙어 있단 말이죠. 아예. 그렇다면 조색위분이야. 분이라는 건 언덕분자인데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이른 나이에 무덤으로 돌아가게 된다. 미여각궁 성선불웅. 미여각궁. 그 눈썹이 마치 각궁과 같으면 활처럼 휘어졌단 말이죠. 쫙 휘어진 거예요. 활을 당겨놓은 듯이. 그렇다면은 성선불웅. 그 천성이 착하지만 불웅. 웅이라는 건 그 웅지가 없어요. 사람이. 큰 뜻은 품지는 못해. 사람만 착하지. 그 다음에 미여 초월, 총명 초월, 미여 초월. 마치 초월이니 신월이니 얘기를 하는데 그 눈썹이 마치 떠오르는 초승달과 같으면 총명 초월. 그 총명하기가 뛰어나다 이 말이죠. 그 무리 중에서 빼어나게 된다. 그 다음에 수수여사 타무무자. 눈썹 털이 말이죠. 너플너플너플해서 마치 실을 달아놓은 듯이 너플너플너플 늘어진 거예요.
아까 눈썹 털이 길게 내려왔다는 건 눈썹이 쫙 올라가서 저 눈썹 끝부분만 쫙 내려온 거고, 그게 아니고 이건 아예 미드부터 눈썹 끝 처음 시작하는 데부터 털이 굽슬굽슬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탐음무자야. 자식을 두지 못하고 음란한 것만 탐해요. 눈썹 털이 너플 내려왔으면은 전부 다 눈동자가 새카맣게 제대로 생기질 못했어요. 다 도화 아니야. 뭐 100이면 100이 다 도화 아니에요. 눈에 도화를 지녔어요. 그래서 맨 음사만 택한다고. 자식 하나 제대로 두지를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만여와 호색유다. 이 만이라는 건 구분 모양이에요. 예? 찬찬하게 구분 모양인데 아라고 하는 건 나방이에요. 나방이에 보면 더듬이가 어떻습니까? 쫙 굽었잖아요. 예? 앞부분만 있고 이렇게 뒤로 내려갈수록 쫙 눈을 싸고 돌았단 말이죠. 동고스름하게. 그러면 호색유다. 똑같은 거죠. 탐색이나 호색이나. 예? 음란한 것만 좋아해요. 그래서 보면 이 고급 술집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또 이상한 데 있는 그 화류계 여자들이 보면 눈썹이 그 나방이와 같이 나방이 더듬이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려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애들은 원래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미장, 과목, 충직, 유록, 미단, 어목, 심성, 고독. 그 눈썹이 길어서 눈을 지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러면 충직하고 유록, 그 녹이 있게 된다. 복록이 있게 된다. 미단, 어목, 눈썹이 눈보다 짧으면 심성이 대단히 천성적으로 고독한 사람이다. 미두교사 형제 각각 미모색이 불현즉귀. 미두교사 눈썹머리가 이 살을 교착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기서 서로 비꼈다는 얘기인데 서로 교착이라는 게 뭐예요? 맞닿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낀 듯이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지금 이게. 예? 한쪽 눈썹은 가운데로 돌아가지고 이놈이 눈썹이 이렇게 나가는데 한쪽은 이렇게 넓게 된 게 아니라 같이 돌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예? 아까는 이렇게 이어지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일찍 죽는다 그랬고. 이 눈썹이라고 하는 건 형제를 보는 부위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쳐서 지나간다면 형제 같게 가까. 형제가 나뉘어서 서로 딴 집에 가서 살아요. 어려서부터. 그럼 무슨 얘기예요? 저렇게 생긴 사람 중에는 이복 형제가 많다고. 동복 이성이거나 이복 형제가 많은 그런 사람한테 있는 그런 눈썹입니다. 그 다음에 미모색이면 불현즉귀야. 그 미모, 눈썹에 있는 털이 가늘게 일어났단 말이죠. 눈썹에 있는 털 자체는 너무 굵으면 안 돼요. 빳빳하면. 그 뭔가 아주 부드러운 듯하게 이렇게 이어져야 됩니다. 가늘게, 옆으로 길게. 그러면 불현즉귀. 설령 그 사람이 현명하지 않다 해도 그 사람은 귀한 사람이다. 이거 말이죠. 미각이 삔이면 우인 총명이라. 미각. 눈썹에 각이니까 뭐예요? 눈썹 끝에 구부러진 부분이죠. 그 이 빈이라는 건 살적 빈자로 이 구레나룻이 나는 부분을 얘기해요. 이 귀 앞에. 여기까지 이어지니까 뭐예요? 이 부분이죠. 머리털이 내려오는 데까지 눈썹이 탁 이어져서 내려왔어. 눈썹 끝이. 예? 그러면 이게 굉장히 귀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 사람됨이 총명하다. 미구선모 형제 동포. 미구선모. 눈썹이 구라는 건 모두죠. 모두 선모.
선이라는 건 댕골댕골댕골하게 이렇게 감고 도는 것들이에요. 예? 눈썹 털이 구불하게 이렇게 털이 쫙쫙쫙 나간 게 아니고, 털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착착착 이렇게 가지러 나간 게 아니고,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전부 다. 예? 눈썹 털이 이렇게 나가면서. 이렇게 생기면 형제동포예요. 동포라는 건 같은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친동기간이 있어도 이게 가깝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은 친동기간이 있어도 가깝지 않다. 또는 아버지가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동포라는 얘기는. 예? 포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에 미모파사면 남소여다. 이 파사라고 그러면은 이게 중의 눈썹을 가지고 파사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할머니들 눈썹 같은 건데 제대로 눈썹이 있는 것 같지 않고 흔적만 있듯이 있는 것을 파사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눈썹이 쭉쭉쭉 나질 못하고 그 아주 할머니들 털처럼 이렇게 힘없이 난 것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스님들의 눈썹이 이런 모양이라 아마. 그러면 남소여다. 아들은 적고 딸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미복, 미양, 양목, 소왕, 미약, 고직, 신당, 청직. 미복, 미양. 눈썹이 뒤집힌 거거든요. 눈썹이 여러분, 보통 어떻습니까? 다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생겼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건 눈썹이 그 반대로 생긴 거예요. 이렇게 봐서는 이상할 듯 하지만 눈썹이 이렇게 생기면 이게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이 눈썹 끝이 천창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인물이에요, 보통. 미복미양이니까 눈썹이 뒤집힌 듯해서 그 눈썹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이 끝이. 그리고 양목소왕. 그리고 양쪽 눈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따라서 이 눈도 같이 끝이 올라가 줘야 돼. 네? 같이. 눈썹 끝이 이렇게 올라갔으면 눈끝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눈은 쭉 처지고 눈썹만 올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생겼다면은 또는 미약고직. 그 눈썹이 높이 올라가서 아주 직이라는 건 높이 올라갔다는 건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눈썹이 거꾸로 솟은 듯해. 이렇게. 그러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으냐? 똑같은 그 사법고시를 했는데도 검사들 중에 보면은 이 눈썹이 이렇게 솟은 듯이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큰 권력을 쥐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로. 그러면 신당 청직. 그러면 그 몸이 청직. 아주 청이라는 건 맑은 거죠. 예? 직이라는 건 뭡니까? 높은 자리. 이 청직이라는 건 요즘으로 하면 뭐라 그럴까요? 그 대민관계로 해서 뭐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죠. 예?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검찰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 고관대작들 중에서 그 청직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예? 깨끗한 일을 해야 되는, 맑게 해야 되는 그런 데 있게 된다. 그 다음에 미두문파 두운전상요. 미두문파. 눈썹의 첫머리에 주름이 깨어졌다 이 말이죠. 무슨 말씀이냐? 눈썹이 시작하는 데에 와가지고 주름이 쭈글쭈글하게 있어서 깬 거지. 주름이 깨진 게 아니라 눈썹 첫머리 시작하는 데에 주름이 있어. 쭈글쭈글한. 예?
그렇게 된다면 둔전상용. 둔이라는 건 이게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 다음에 뭐 막히는 일이고 이게 맨날 막히는 일이 많게 된다. 상이라는 건 중국말로 장창이라고 해서 언제나 이 말이에요. 언제나 있게 된다. 막히는 일이 언제나 있게 된다. 시활. 그래서 시로서 이르거니 미시일륜 자기성 능고소담 수겸청 일생명예 거인상 식록 영가 유성명. 미시일륜 자기성. 눈썹은 일륜. 일륜이라는 건 뭡니까 여기서? 형제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형제를 나타내는 자기성이니 눈썹으로 일륜, 그 형제를 보는 거니까요. 능고소담 수겸청. 능이라는 건 눈썹 뼈가 전혀 너무 없고 판판하게 없는 데 가서 털만 나가지고는 이게 나약해서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뼈가 나오고 소라고 하는 건 눈썹 털이 무슨 돼지털을 묶어서 달아놓은 듯이 하지 않고 적당히 거칠은 거죠. 적당히 드무른 거예요. 그러니까 털과 털 사이가 약간 밑에 바탕에 보이는 게 좋죠. 살이. 담이라고 하는 건 맑은 거죠. 그래서 수겸청 빼어나고 아주 깨끗하다면 일생명예 거상인. 일생 동안 그 이름과 영예가 사람들 위에 있게 되고 식록영가 유성명. 식록. 식록이라는 건 뭡니까? 녹을 받는 거죠. 하늘로부터 또는 정부로부터. 영가. 그 녹을 받아서 먹게 되고 영가. 그 집안에 영화가 있어서 유성명. 그 이름을 가득 차게 된다. 이름을 날리게 된다. 미농 바루 인다천 미역모 미역 모조 불가론. 미농 바루 인다천. 눈썹이 지나치게 짙고 발후. 그 털억이 너무 넓어. 굵고. 그 눈썹 하나하나 털이 그냥 굵은 거죠. 무지무지하게. 또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천함이 많다. 미역모조. 눈썹이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역으로 났어. 우리가 눈썹이 바깥 방향으로 일정하게 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밖에서 막 찔러 들어오고 막 서로 산란하게 섞여 있는 거죠. 이게 역이에요. 그 역으로 나고 모조 마찬가지죠. 털이 그냥 조악해. 아주 거칠어. 그렇다면 불가론 논할 가치조차 없다. 야규장호 과90 수용 숙단 소전원. 야규장호. 만약에 눈썹에 긴 털이 가늘고 긴 털이 난다면 과90 90을 지난다 그랬어요. 이게 뭘까요? 수명이죠, 뭐 그죠? 근데 정말 90을 지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수영 축단 소전원. 수라고 하는 건, 수용이라고 하는 건 맨날 근심스러운 얼굴이에요. 그 얼굴이 특별한 게 없이 항상 근심스러운 듯해, 맨날. 그 다음에 축단이라는 건 그 기가 단축하고 짧아. 오그라들어서. 그렇다면 소전원. 전원이라는 건 뭡니까? 농토죠, 옛날. 농토를 잔뜩 가진 걸 전원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가진 사람이 적어. 그러니까 뭡니까? 부를 누리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사람이 어려움에 처한다 해도 그 뭔가 기쁜 듯한 표정과 그걸로 항상 지내는 사람은 그 복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에? 그런데 괜히 맨날 그 질질 짜고 뭐 이러면 말이죠. 이게 좋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옛날부터 맨날 질질 짜는 노래나 부르는 가수 치고 일찍 안 죽는 사람 보셨어요? 옛날 배우도 그랬고 차중나기도 그렇고 다 이런 사람들은 계속 그런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어때요?
그 마음 속에 애상이 항상 잠겨 있는 거야. 그 서양식으로 말하면 그 시상하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머리에 그걸 하이포탈라무스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어떤 모습을 그려서 자꾸 보는 거죠. 상을 떠올려서. 슬픈 노래를 부르려고 그러면 뭐 어떤 걸 떠올려야 돼요? 뭔가 애절한 영상을 떠올려서 자기가 봐야 돼 자꾸. 그래야 그 슬픈 감정이 나오고 그 슬픈 감정에 젖어서 슬픈 노래가 잘 나온다고. 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하는데 막 신나게 농악을 두드리고 뭐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슬픈 노래가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떠올려서 보는 거야. 그 영상으로 시상하부에 딱 하면은 사람의 운명은 그쪽으로 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쭉 보니까 제 친구들 중에서도 맨날 슬픈 노래만 부르고 하던 놈들은 이게 잘된 놈이 없어 보니까. 50 중반 넘으니까 50 중반 되고 그러니까 다 이 잘못되더라고.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0몇백 년 전에 이걸 알았어요. 수, 용, 축단, 소전. 항상 괜히 근심스러운 얼굴과 축단이라는 건 오그라드는 거야. 기가 괜히. 그러고 다니면 소전원. 그 전원을 가진 사람이 여기서 소자는 적을 소자인데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영어는 리틀이 있죠. 리틀은 조금 있다는 얘기고 그냥 리틀은 거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여기서 소는 적을 소자는 이 리틀에 해당이 돼요. 없다 이 말이에요. 거의 없다. 그래서 항상 기를 피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